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실 거예요. 아침만 되면 손이 좀 뻑뻑하고요. 손이 아파서 잘 안 펴질 때도 있고, 좀 심한 분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손가락이 더 이상 안 펴져요. 억지로 피면 이게 털컥하면서 펴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자, 먼저 이 병의 이름은 방화쇠 수지증이라고 그래요. 방화쇠 수지증. 방화쇠라고 하면 총 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방화쇠가 탈칵 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털컥 걸린다고 해서 별명을 이제 방화쇠 수지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지에 생길 수도 있고 2, 3, 4, 5번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다고 오세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게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지 애매하다가 이게 좀 시간이 가면은 걸려요. 뭔가 더 심해지면 정말 껴버려요. 아예 껴서. 이런 분들 보면 주로 밤에 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힘줄이 밤에 되면 좀 더 붓고, 우리가 잘 때 보통 보면은 손 이렇게 쫙 펴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편하게 쥐고 주무시기 때문에 아침 되면 이게 걸려 있다가 딱 안 펴지는 현상 때문에 특히 또 아침에 눈 떴을 때 더 아프고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게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이 모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사람 손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내 힘줄로 당겨야지 구부러지겠죠. 자, 근데 이 손가락에 힘줄이 그냥 덜렁 있으면 힘줄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떠버리죠. 그럼 우리 손에 힘줄이 이렇게 뜰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낚싯대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낚싯대 보면은 낚싯줄이 쭉 낚싯대 따라서 올 수 있게 중간중간 이렇게 고리가 있죠. 사람 손가락도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구부리면 이렇게 돼요. 차이 아시겠어요? 없으면 이렇게 붕 뜨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하나가 구부러지겠죠. 참 잘 만들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방화쇠 수지증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손으로 꽉꽉 쥐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 몸은 항상 무리하면 붓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힘줄이 볼록 이제 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걸리죠? 뭐 손가락 어떻게 돼요? 덜 펴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가 잘 생기느냐? 손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농사일, 뭐 요리일, 또는 취미, 또 바느질, 뭐 뜨개질 이런 거 많이 하고 손으로 많이 하다 보면 구부리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힘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간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아버지 간병 오래 하시면서 이 병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이불 꽉 쥐고 옷 갈아입힐 때 이렇게 꽉꽉 쥐니까 힘줄 자체가 부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아파하시죠.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쉬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손 쓰는 일이 있으시면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급성기가 아닐 때는 온찜질이 좋으세요.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계속 이렇게 잼잼이라고 하죠. 우리 잼잼 운동을 자꾸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억지로 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한 5초, 10초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반복하고. 만약에 잘 안 나,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이제 뭘 해드리냐 하면 볼록 나온 힘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사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 한 번, 뭐 한 3개월 간격으로 한두 번 여기다 놓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사를 뭐 한 2번, 3번까지 했는데 좀 낫다가 또 재발하고 하는 분도 정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안 풀어주니까 반대로 이 터널을 뚫어버려야 돼요. 자, 이 손가락 걸려 있잖아요. 이 터널을 탁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뭉쳐있지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이 펴줘요.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수술 정말 간단한 정형외과 수술 중에 제일 간단한 수술이라서 너무 겁내실 필요 없어요. 정말 5분,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도 꾸준히 자꾸 운동해 주셔서 대부분 이거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를 안으려고 이렇게 안았는데 이 동작이 너무 아파요. 뭐 가위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계속 못 하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시는데요. 손목 아파서 가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 이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꿰르뱅 병이라고 불러요. 스위스 의사라고 합니다. 스위스 의사가 1895년에 아주 옛날에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드꿰르뱅 병이라고 부르는데 엄지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2개가 여기로 지나가요. 이렇게 쓸 때 너무 여기가 아프다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손목이 너무 아픈데 손목 관절염이 아니라 요 힘줄 염증 때문에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엄지를 이렇게 하는 동작, 이거 많이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아기 낳고 아기 보면서 사실 이런 동작 되게 많아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뭐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고 하면서 이런 동작을 평소에 하지 않던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아기 엄마들 출산 후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요. 가위질, 우리 가위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엄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 여기 아프다고 많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블랙베리 썸. 그래서 블랙베리 엄지. 블랙베리가 미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많이 쓰였던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많이 하는 사람들 생긴다 해서 블랙베리, 영어로 썸, 블랙베리 썸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엄지를 자꾸 우리 핸드폰 할 때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요거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아마 혼자 셀프도 한번 검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왼손이 여기가 아프시면 엄지를 이렇게 쥐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 보세요. 보통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 드꿰르뱅 병에 있는 분들은 너무 아파하세요. 이 힘줄이 여기서 끼면서 이걸 못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보시면 나 이게 너무 아파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치료는 힘줄이 이 좁아진 곳에서 꽉 조이면서 아픈 병이니까 첫 번째 쉬셔야죠. 엄지를 많이 쓰는 동작들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온찜질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반대로 그 힘줄이 터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천천히. 스트레칭을 빨리 하시면 더 아파지겠죠. 스트레칭을 이렇게 천천히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아프시면 보조기를 꽤 쓰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갖고 올게요. 제가 준비한다고 까먹었네. 이렇게 제가 2개를 좀 비교해드려 갖고 왔는데, 이게 보통 쓰시는 손목 보호대예요. 이런 보호대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보호대는 이 지금 말하는 드꿰르뱅 병에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효과적이지 않겠죠. 엄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드꿰르뱅 병은 어떤 보호대를 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엄지를 여기다 껴요. 이렇게. 오히려 여기는 딱 쓰고 엄지를 안 쓰게 해야 돼. 그래서 손목 보호대라고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꼭 처방 받으시고 확인 받으시고 이렇게 엄지를 안 쓰게 하는 보조기를 쓰셔야 여기를 쉬게 해줄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주사 맞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자주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가는 힘줄에다가 주사를 막 10번 이렇게 맞으시면 힘줄 끊어져 버려요. 통증은 잘 줄지만 주사의 성분이 내 힘줄을 딱딱하게 변성시켜요. 딱딱해지면 어느 순간 뚝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나중엔 이을 수도 없어요. 잘 안 이어져요. 주사를 효과가 좋다고 그냥 무작정 계속 맞는 거는 옳진 않다.
또 그래도 또 재발하고 반복되시면 여기 절개 요만큼 하고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 하게 됩니다. 수술까지 하면 어쨌든 잘 낫는 병이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아마 겪어보셨을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참 자고 나서 손이 감각이 없어진 적 있으시죠? 안 움직여 본 적 있으시죠? 자다가 큰일 났다 이거 그래본 적 있으실 텐데 신경이 여기서 오랫동안 눌리면 그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각이 없어지고 저리고 운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아주 잘 생기는 경우가 우리 이제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이게 허니문 마비라 그래요. 허니문 마비. 신혼여행 가서 이제 우리 신부를 사랑에 넘치는 우리 마음으로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하루 잘 자요. 첫날 밤을. 근데 아침에 우리 신랑은 이렇게 돼요. 손이 안 펴져. 나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병원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허니문 마비. 우리 평소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연인이랑 팔베개 해본 적 아직 없어. 자, 이런 분들도 비슷한 경험 해보실 수 있어요. 자, 뭐 있냐면 술 진탕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 소파에 이렇게 해서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술 깨서 일어나면 팔이 이렇게 돼요. 이런 경험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Saturday Night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토요일 밤 증후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신경은 오랫동안 압박을 받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감각이 떨어지고 저리고 심하면 이제 근육까지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팔에는 이제 신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요골신경, 그 다음에 새끼 쪽으로 오는 척골신경, 또 손바닥 쪽으로 오는 정중신경. 그 신경마다 지배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요골신경이 방금 말씀드린 허니문 마비, 그 다음에 세터데이 나이트 증후군, 우리 술 진탕 마시고 그게 여기 요골신경이 눌리면 요골신경은 손등 쪽으로 오거든요. 손등이 감각이 떨어지고 드는 힘, 손목을 드는 힘이 떨어져서 이게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흔히 접하시는 게 요 정중신경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손바닥이 저리다가 많이 오세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이라는 게 수근, 손목에 관이 있어요. 이 손목 부위에서 숨줄줄이 지나가는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 터널 속에 신경도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 터널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면은 그 신경이 이 속에서 눌리겠죠. 그러면서 이 밑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씀하시는 증상, 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이 저려요. 자다가 보면 손이 저려서 내가 막 이렇게 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조금 나아져서 또 자고. 심한 분들은 잘 때마다 손이 저려서 아예 못 주무신다고 오세요. 밤에 되면은 몸이 조금 더 부을 수 있습니다. 더 부어서 여기가 더 눌려서 밤에 좀 더 저려요. 그 다음에 이게 더 한참 되면 이제 근육까지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말랑말랑하게 살이 있거든요. 좀 약간 귀엽죠? 요 살이 푹 꺼져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얘기하시냐면 오래되신 분들, 나 단추를 잘 못 끼네 요새 이상하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물컵 이렇게 들다가 요 힘이 약해서 툭 떨어뜨려요, 이런 얘기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손 많이 쓰는 분들 물론 생기겠죠. 뭐 컴퓨터, 키보드 많이 하는 분, 또 집안일 막 많이 하는 분, 또 핸드폰 반복 사용도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손목이 골절됐을 때, 골절되고 낫는 과정에서 많이 붓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여기가 좁아지면서 손 저리는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검사할 거예요. 여기 감각 있어요? 여기 감각 있어요?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장난치나 싶으실 텐데
네 번째를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서 이쪽 감각이 없는 것과 이쪽 감각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이 보통 이렇게 가요. 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이쪽은 정중, 이쪽은 척골. 그래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수근관 중근은 이쪽이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자, 이런 테스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이렇게 굴곡을 시켜놓으면 이 관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하고 한 30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 왼손 저리 와요 이러세요. 이게 굴곡된 부분이 눌리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테스트해보고 들어보면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많이 의심하게 되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원칙 첫 번째 쉬어야죠. 손 많이 쓰면 요 관이 좁아지면서 더 부으면서 저리니까 일단 쉬셔야 돼요. 손 많이 쓰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테스트 했잖아요. 구부리고 있으면 더 저리다 그랬죠? 그럼 잘 때 어떻게 되겠어요? 편체로 반기부스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도 안 나면 요 좁아진 관에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위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놔서 주변에 부은 것들이 쭉 가라앉으면 신경이 덜 눌리니까 저린 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눈치 빠르신 분들 딱 알겠죠? 주사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넓혀야죠.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절개하고 약간 모형처럼 이 터널을 잘라줍니다. 이거를 넓혀주면 이제 손 저리던 것 좋아집니다. 국소 마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치료 오래 해도 안 낫는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당장 저린 것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경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감각이랑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린 거는 수술을 해도 사실은 금방 돌아오긴 하는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감각은 천천히 돌아와요. 아예 떨어진 채로 남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근육이 아까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근육 빠진 건 더 오래 걸려요.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증상도 심한데 오래되셨으면 빨리 수술해서 사실 이렇게 목 졸린 신경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우리가 영어로는 카팔 터널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정중신경 말고 옆에 있는 신경, 우리 척골신경이 눌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척골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증상,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떤 증상을 보통 얘기하시나 하면 나는 손이 이상하게 이쪽이 저려요 라고 보세요.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4번을 기준으로 여기 감각 있어요, 여기 감각 있어요 해보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쪽이 감각이 떨어져요. 물론 새끼도 떨어지고. 자, 척골신경은 이렇게 지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손끝까지 4번하고 5번 이렇게 오는데, 자, 이건 어디서 잘 눌리냐 하면 여기서 눌려요. 신기하게 여기서 제일 흔하게.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상에 뭐 일하시다가 여기 잘못 탁 치면 전기 찔이 온 적 있으시죠? 여기 굉장히 피부 아래 가깝게 신경이 나와 있어서 되게 기분 나쁘죠. 전기 찔리더라고요. 팔꿈치로 뭔가 많이 하시는 분, 또는 이제 어릴 때 좀 약간 병적으로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서 잘 눌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작업 자세가 이렇게 딱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다가. 그럼 여기가 자꾸 눌리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엔 모르지만 이게 누적되면서 여기가 저리다고 오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 자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척골신경 뭐 압박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척골신경은 이 손가락 움직여주는 근육들을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세요. 못해. 이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근육 2, 3, 4, 5번을 이거 다 되시죠 당연히. 이거 못하는 분이 생깁니다. 이 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엄지가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면 여기 볼록 나오잖아요.
여기가 빠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거 종이로 요 종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잡아보세요 하면 이거 못 잡으세요. 그래서 홍자 혹시 애매하시면 집에서 그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빠져서 여기 사이사이가 다 근육이 빠져서 막 되게 말라 보일 수 있고 손도 좀 이렇게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면 신경이 정말 눌린 건지 뭐 신경 전도 검사에서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눌린 게 확인이 되면 여기다가 주사해서 눌린 신경 주변을 좀 부은 걸 빠지게 해서 신경이 덜 눌리게 하고 그래도 또 재발하면 그 신경을 눌리지 않게 수술해서 이 신경을 덮고 있는 두꺼운 막들을 이렇게 잘라서 넓혀주고 또 신경을 약간 위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신경이 오래 눌려서 뭐 단순히 저린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특히 척골신경이 오래 빠진 채로 두시면 손이 이렇게 변형이 돼요. 나중에 이 힘이 잘 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오래 방치하셨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골신경이 눌리는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